남부지방은 50년 만에 가뭄, 반대쪽은 70년 만에 폭우가 왔습니다.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겨울 패딩을 안 입는 분들도 많죠. 이상 고온으로 예년에는 11월 초나 중순에 내리던 첫눈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간절기에 입는 옷을 이렇게 오래 입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새로 하나 더 사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봄에 피는 개나리가 계절을 착각하고 피어버렸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다행히 30일부터는 급겨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북극의 제트기류 때문입니다. 제트기류는 원래 지구의 자전 때문에 북극 주위를 감싸며 돌고 있는데요. 북극 진동지수가 양의 운동을 할 때는 북극의 찬 공기가 제트기류 안에 갇히게 되고 음의 운동을 할 때는 찬 공기가 제트기류의 약해진 곳을 따라 중위도까지 남하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양의 운동을 하고 있어서 찬 공기가 제트기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중위도에 온난화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음의 운동을 하게 되면 제트기류가 흘러내려서 한파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이상고온과 이상한파는 북극의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고온현상이 심각해서 해빙이라는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있고 제트기류도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산업혁명 이후 지난 약 2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2도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탄소 중립 같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 세계인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구온난화 반대론자들은 과거에도 지구온도가 지금보다 높았던 때도 있고 해수면도 몇십 미터 더 높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인간의 활동 때문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거의 온난화는 사실 아주 오랜 시간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1,200년이라는 지구 나이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순간에 걸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요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구와 환경,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적응을 못하고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금을 제6의 대멸종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년 전까지 지구의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무게는 1%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96에서 99%라고 합니다. 지구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죠. 지구 환경을 변화시킬 정도로 인간 활동의 역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11월 이상 고온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했는데요. 이 사만사온이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가뭄, 100년 만에 홍수, 이런 기록들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예측 범위를 자꾸 벗어나는 기후, 한쪽에선 극심한 가뭄, 다른 쪽에선 극심한 홍수, 또 한쪽에선 극심한 폭염, 다른 쪽에선 한파가 들이닥치는 기후의 불규칙적성, 극단적인 경향을 이상기후,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조 그 원인은 당연히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도 올라갔는데 1도가 올라가는 에너지는 1초에 핵폭탄 4개씩 200년간 터뜨렸을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두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화, 1.5도 상승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온난화를 늦추거나 지구 온도를 내리는 완화 정책입니다. 이것이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응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불가피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년 이후 처음으로 맞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우리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재난은 물 부족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물 부족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인류의 40%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식량 문제입니다. 곡물을 재배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한파, 폭우 등으로 수확이 어렵게 되죠. 전 세계 사람 9명 중 1명이 매일 굶주리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3초에 1명씩 영양실조로 죽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 폭등을 비롯한 경제 위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역에서 전주 초코파이를 사는데 얼마 전까지 2,500원이던 게 지금은 3,500원 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걸 하나밖에 못 사 먹었어요. 이상기후에 또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태계입니다. 용지 변경이라고 해서 숲과 산림을 없애고 공장을 만들거나 농장을 짓는 것이죠. 도시도 무분별한 개발로 서울 한복판이 장마로 바다가 되는 것처럼요. 끝으로 지금 우리가 실감나게 겪고 있는 것이 전염병 문제입니다. 생물종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서로를 보완해주는 장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아프리카에서 나왔던 이유는 기후 때문입니다. 이 사피엔스들이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병, 풍토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없으니 전멸 직전까지 갔다가 그걸 이겨낸 사람들에 의해서 종의 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피엔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훨씬 먼저 탈출했던 인종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풍토병을 이겨내고 면역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종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이 만들어 놓은 면역 유전자를 사피엔스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피엔스 몸속의 4% 정도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물종이 있다는 건 그만큼 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는데 만약 하나의 인종만 존재하고 감염률과 치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병이 한순간에 돌게 되면 인류는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되겠죠.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종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코비드19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유형, 즉 변종인데요. 이름을 짓지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바이러스의 변종인지 확인하고 숫자를 매기겠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 1,000명이 동시에 파업하면서 사람들에게 울부짖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아무도 우리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구를 위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 우리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계속 무시당했고 결국 지구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어린이, 젊은이, 결국 모든 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을 테니까요. 이건 농담도 거짓말도 과장도 아닙니다. 기후학자 피터 칼무스의 외침이 저는 선지자들의 외침, 만약 노스트라다무스나 격암 남사거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 똑같은 아니면 더 강력한 방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외칠 거란 생각이 듭니다. 12월에도 눈이 안 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그래, 눈은 12월에 내리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불과 20-30년만 지나면 우리 한국 땅에서 겨울 눈을 보기는 훨씬 힘들게 될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모습이 때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란 생각이 듭니다. 예언이 현실로 온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